안녕 얘들아. 나 정치 1도 몰라. 정치 너무 머리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한 컨텐츠 정치 이야기하는 신영이 언니한테 집중해. 정신 집중. 나는 정치 이야기하는 신영이 언니야. 정치 이야기 잘 모르는 친구들도 혹시 추미애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지 않았어? 9월 한 달 동안 아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라 들어봤을 것 같아.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첫 화 컨텐츠로 좀 해보려고 해. 추미애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사람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달 내내 논란이 좀 됐었어. 간단하게 말하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사실은 지금 군인 아니야? 제대를 했지. 근데 군인이었을 당시에 휴가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무리하게 휴가를 썼다.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야. 정신 집중. 그러면 이 안의 내용들을 정말 그랬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.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웃겨. 왜냐면 이건 이미 간단한 사건이거든.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당대표 시절에 아들이 군대를 간 거야. 근데 군대를 가기 전에 한쪽 무릎 수술을 했어.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난 잘했다고 생각해. 사실 정치인 아들들이 무릎 수술하면 안 가는 게 태반이지. 근데 갔잖아. 가고 꽤 성실하게 군 생활을 했다고 해. 어쨌든 이건 좀 놔두고. 한쪽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소견서를 제출하고 원래 자기가 한쪽 무릎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다른 쪽 무릎도 수술을 받았어. 그리고 쉬었지, 수술을 했으니까. 근데 이게 안 나은 거야. 그래서 휴가를 연장한 거지. 근데 이 휴가를 연장할 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재활을 해야 되니까 군대로 다시 들어가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화로 문의를 해서 이걸 연장을 한 거야. 그리고 이게 오늘날 와서야 한창 검찰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다시 터진 거지. 그래서 이때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어떻게 군인이 휴가를 20일이나 붙여서 쓸 수 있냐라는 거. 그리고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쓴 거 아니냐? 군인이 어떻게 군병원을 안 가고 민간병원에 나와서 황제 휴가를 누리냐? 이런 거였어.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얘들아, 군인이 아프면 휴가 못 나와? 군인이 아프면 군병원 가야 돼? 민간병원 가고 싶을 수 있잖아. 그리고 수술인데 당연히 내가 예전에 수술 받았던 병원에서 하고 싶은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다 하고 싶은 거고 규정이 없고 규정에 어긋나는 거면 말을 안 해.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미 그런 규정이 다 있다. 그리고 실제 3,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규정을 활용해서 전화로 연장해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발표도 했어.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. 물론 가끔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와, 내가 있는 부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. 나는 안 된다. 어떻게 저러냐? 평범한 사람은 쓸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이야기도 내가 듣긴 했거든?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 있잖아. 그리고 군인들도 우리 20대 너무 소중한 청춘들이 사실 강제로 가는 거잖아. 가야 하니까.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청년들을 잘 보호해줘야 할 의무도 국가가 있는 거 아니야? 아프면 치료받고 아프면 휴가도 좀 보장받고 하면 좋겠어. 근데 그런 규정이 있잖아. 그러면 이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군대 내 분위기를 바로잡아야지. 그리고 정치인들과 언론은 거기를 같이 싸워줘야지. 이 사람들하고 황제 휴가 내보내 하면 어떡해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휴가를 넣는 과정에서 이 강제적인 외압 그리고 청탁이 있었다는 거야. 근데 얘들아, 민원실에 넣어서 방법 없겠냐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청탁이야.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방법이 없겠냐? 라고 물어봤고 이렇게 개인 휴가를 붙여서 쓸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개인 휴가에 넣었잖아. 이게 어떻게 청탁이니? 그리고 언론에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내용 중에 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추미애 대표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모셔놓고 40분 동안 청탁 넣지 말라고 설교를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. 근데 이게 내용이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왜 그 학교에서 학부모의 날 같은 거 하잖아. 오셔서 막 뭐 입시 설명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.
그런 것처럼 군대 내에서도 그런 군 기관교육 차원에서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가족들을 모셔놓고 전반 교육을 한 거지.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마치 그 두 명에게만 한 것처럼 특정 지어서 이야기한 거지. 이거 너무 나쁘잖아. 그래서 지금 여기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 사람들 이제 법적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데, 근데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이나 뭐 사과는 하지 않고 말은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리고,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땐 너무 머리 아프잖아. 너네도 되게 머리 아팠지. 정신 집중. 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.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야. 휴가를 좀 많이 썼지.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, 여러 가지 편의를 특별히 이 사람만 봐준 게 아니고, 입원을 했으니까 수술을 하고, 그 수술을 한 다음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길게 쓴 거야. 그리고 몇 년 전에.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아주 많은 언론에서 언론 포화를 하고,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은 물어뜯고, 검찰은 막 이렇게 싸운 거지. 근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를 냈어. 무혐의를 내고 사건을 종료했거든? 사실 수사할 게 없으니까 끝이 난 거야.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, 역시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순 없다. 특검이 필요하다. 라고 하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강압으로 인해서 이 수사가 강제적으로 종료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어.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.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,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비판을 넘어서 민심이 이 사람들한테 아예 떠나서 총선에서 졌잖아. 그리고 국민들이 이 여당에게 180석을 몰아줬잖아. 적폐청산 잘 하라고. 국회 20대 국회에서 다 들어놓고 일도 안 하던 그 사람들 다 정리하라고 몰아준 거잖아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적폐청산 당할 일이 남으니까 이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을 독재자로 모는 거지. 그래서 이 사람들 캐치가 슬로건이 뭐냐면 권력의 힘 오픈, 국민의 힘 온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패스트트랙 범죄 저지르고 국회 동물국회 만들고 이런 거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야당 죽이기다라고 하는 거고, 너무나 많은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검찰 길들이기라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언론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제재를 좀 가하면 이건 언론 탄압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. 사실은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건데.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너무 많이 말하잖아. 추미애 사건도 그렇고, 조국 전 장관도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 사건 하나로 아주 많은 말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었지. 정신 집중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,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다 입시 비리 문제가 있어. 근데 이 사람 자녀들의 입시 비리 문제는 지금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. 그리고 홍정욱이라고 하는 전 의원의 딸은 마약을 밀반입했어. 미국에서도 1급 마약으로 분류되는 아주 센 마약이었는데 이 사람 딸도 집행유예가 나왔어. 장재원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은 음주운전의 뺑소니인데 음주운전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했단 말이야. 근데 이런 게 너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봤니?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잖아. 사실은 검찰, 적폐 언론, 그리고 이런 적폐 국회의원들이 한 몸이 돼서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고 싶은 것들만 집중 포화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거지. 왜 그럴까? 왜 이럴까?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.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 같아. 왜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는 거 그러려니 하잖아. 그런데 뭔가 기대했던 사람들, 아니면 뭔가 청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흙탕물을 자꾸 튀기니까 뭐야 그놈이 그놈이네 라고 한밀감을 느끼게 되거나, 이번엔 무혐의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?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나겠어? 라는 마음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. 그리고 우리도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, 난 그걸 노리는 것 같아. 왜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 안 하면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정치에 먹는다고 하잖아. 그런 것처럼 20대가 점점 정치에서 멀어지고 정치를 싫어하게 되고 정치를 머리 아프게 생각하면, 그러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? 아마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 아닐까?
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점점 멀어지는 20대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니? 판치는 가짜뉴스 속에서 우리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똑똑하게 당하지 말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잘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정신집중 똑바로 하고 뭐가 진짜 잘못된 건지 잘 살펴보면 좋겠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번에 또 정신집중할 이야기 가지고 올게. 안녕!